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도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금 전 들으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이었는데요. 양측은 이제 회담 직후에 각각 회담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회담의 분위기와 향후 전국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3시 54분인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저희가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를 직접 꺼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선 행정관 어떻게 들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영수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뭐 의제 조율 과정에서 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의제 없는 자유 형식으로 만나자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뭐 의제가 없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뭐 이야기를 다 꺼내놓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뭐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환 전 행정관은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일단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을 조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A4 용지를 10페이지 이상 준비를 10페이지가 넘습니까? 했고 그리고 그게 보니까 절반 정도만 이렇게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페이퍼거든요. 뭔가를 메모를 하거나 뭔가를 참고하기 위한 페이퍼가 아니고 발언을 하기 위한 페이퍼는 이거를 읽다가 고개가 떨궈지게 되면은 이제 화면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절반 정도 채우는 그 발언용 페이퍼를 위쪽에만 채운다는 말씀이시죠? 그 위쪽에만 채우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의 이제 이런 의제는 된다, 이런 의제는 안 된다, 결론 내기 위한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정하고 모든 얘기를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솔직히 저는 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회담을 기대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누고 이게 대통령,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이 좀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랬는데 좀 초반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다 준비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뭐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문을 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전체 이제 전문이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그 나온 것도 총선 민의를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좀 규정하지 않고 어떻게 대통령한테 조금 예의를 계속 갖추는 이런 그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다. 여기서 약간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좀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앞서 이제 그 모두 발언을 보통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모두 발언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영수회담 처음에 제안하실 때도 계속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도 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컨셉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손님이 먼저 말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모두 발언을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좀 양보했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모두 발언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뭐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시죠라고 같이 있었던 기자들이 모두 퇴장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영수회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까 그리고 합의안이 나올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거론됐었던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야당 대표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까라고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승환 행정관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전국민 25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이제 내걸었던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최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이 과연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삶을 돌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미래를 같이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정치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왔던 정치를 관철시킨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되돌아보면은 뭐 의석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은 전체 득표율차는 5% 이내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국민의 민의가 과연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민의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R&D 예산 복원, 또 정부의 비판적 방송에 대한 중징계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속 회담 규정을 뭐 듣는 회담으로 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부 성과를 내는 뭐 그런 회담은 좀 어려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2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남으로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기 이제 안에 있는 구성을 보면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제 배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기 비서실장, 그 정진석 비서실장, 민주당은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동훈 홍보수석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카운터파트가 매칭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위 의장과 사실은 여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민주당은 약간 정책의 이 회담에 성과에 방점이 있다를 굉장히 이제 찍고 싶어가지고 정책위 의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평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꼭 그 민생지원금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 금액이나 아니면은 뭐 규모라든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약간 좀 열린 듯한 그렇게 이제 발언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꼭 이제 뭐 특정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간 좀 열려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좋은 뭐 그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했군요. 1인당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들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난 그 총선 당시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당시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그 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분명한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했고 경제가 멈춰진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꺼냈고 거기에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지만은 지금 생활 물가 어렵고 경제 어렵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지만은 그게 어떤 이슈나 분명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저물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해결책인가? 민주당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느냐,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함께 논의될 여지를 좀 야당도 열어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논리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뭐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13조 원이라는 뭐 이제 금액을 풀면은 더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약간 해석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민생지원금을 바로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지역 화폐로서 약간 좀 변형된 형태로 이제 국민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고물가 이 현상이 단순하게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 하나로
원으로 만약에 이번에 13조 원을 푼다고 바로 이제 막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민생지원금 풀면은 국민의 생활도 조금 여유로워지고 내수가 잘 활성화돼서 뭐 세금도 잘 걸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4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저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선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렇게 모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가운데 앉았고요. 테이블에서 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을 논의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앞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 현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수환 행정관님,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 문제가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맨 처음 나왔을 당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또 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직접 꺼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의 혼란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총선 전 이슈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을 때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총선용 어떤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다른 방송과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정부는 분명한 원칙과 국민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절대로 타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은 야당이 먼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제안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의 그런 의사를 좀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뭔가를 제안한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하나씩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나가면은 이번 회담이 그래도 성과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당이 제안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수회담에서 가장 바라는 성과가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지금 대혼란입니다. 맞습니다. 학생들, 수험생들도 몇 명이 지금 증원 내는 건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2,000명으로 제한했다가 국립대학은 좀 자율적으로 50% 선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500명 이상 정도 증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정부 입장이 그 2,000명을 고집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밑으로 이제 2,000명 언더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료계가 뭐 계속 뭐 어제 오늘 이야기 주장하는 게 무조건 0에서 시작해야 된다.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강경인 거죠. 저는 뭐 이승환 행정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사실은 약간은 조금 뭐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사실 맨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원론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의료 공백 장기화가 되고 또 이제 선거 국면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입장을 이제 쉽게 이제 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약간 위치였는데 어찌됐든 이번 의대 정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만약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 과거의 영수회담을 봤을 때 대부분의 영수회담이 실패했었는데 우리가 성공한 영수회담으로 뽑는 게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이해창 총재
때 의약분원 관련된 영수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의료계가 예. 굉장히 이제 뭐 저항이 심했었는데 여야가 네. 으르렁대던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니까 사실은 의료계도 더 이상 이제 국민적으로 뭐 기댈 게 이제 없는 거죠. 예, 저는 예. 이번 의대 정원 문제에서 예. 민주당도 힘이 실어져서 정부한테 힘을 실어준다면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의료 공백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가 2000년이었고요. 네. 그때도 의약분업 사태로 대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4월 초쯤에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여당이 야당의 다수 석수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고요. 그 이후로 합의도 됐었고 7차례 이상 만났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해결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났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거부권 관련해서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 A4 용지 읽고 있는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또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 민주당이 이 발의한 법안들 중에서 대통령이 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에서 정말 몇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과 함께 공감해야 될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네네. 이 법이 맨 처음이 나왔을 때 당시가 2015년 민주당에서 첫 번째 발의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때는 집권당이 한나라당이었고 예.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잘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법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다루지 않았냐고 하니까 네. 지금 노사관계에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법을 바로 내놓고 대통령 동의해라라고 거부권을 저는 유도했다고 봅니다. 네.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모습들 왜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노력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의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러한 법안들은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협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첫 국회에서부터 다시 꺼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4시 12분인데요.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회담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고 취재기자 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옆에서 끄덕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감 표명 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대통령의 뭐 이렇게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네네. 뭐 쉽지는 않아 예, 보입니다. 예.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제도 사실은 뭐 조율된 의제가 아니라 모두 이제 다 열어놓고 회담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총선 민의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뭐 언급은 안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간은 불편해하실 뭐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이제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이제 뭐 거부권 관련돼서는 약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굳게 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들을 행사를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여서야대 상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부권들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뭐 국민들께서 상권분립이라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원리를 선택하고 있고 국회에 나온 뭐 이런 법안들을 존중해주는 모습들은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거를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앞으로 계속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의제에 뭐 여러 가지 특검법들을 굳이 의제를 올릴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당선인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제 이거를 의제로 고집해서 민주당이 판을 깨는 그런 그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이거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지만 뭐 이번 이 영수회담에서 계속 민주당이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고집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이슈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복원 자체는 정말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난 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를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건 아니냐 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중국의 쉐쉐에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만 생각해봐도 작년 여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 받고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외교 문제를 과연 누가 정략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는 아주 긴 관점에서 그리고 지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외교와 관련해서 문제 과연 논의될 수 있을까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언급을 했네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 주시길. 네, 모두 발언에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회담이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뭐 60분, 길면 90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120분 넘어가고 있어서 아마도 뭐 외교 관련된 관련해서도 충분히 뭐 이야기가 서로 이제 오고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이제 뭐 대일 관계 개선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판 뭐 햇볕 정책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면은 뭐 지금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뭔가 그 주식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팔고 이제 떠나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네이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이랑 관계를 좋은데 이제 곧 성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바이든에 집중했던 건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 정책에서 약간 유능함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권 때마다 외교적 방향이 좀 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가 워낙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과연 언급이 있을 것이냐의 여부였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보니까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가져왔던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과연 사법부가 대통령의 가족이다,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수사나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장모께서도 그렇게 구속되거나 그럴 일이 없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사나 이런 과정들의 절차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특검으로 하자, 우리가 도이치 특검 때문에 한참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 현안을
특검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특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확인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은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특검 제의주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여성선임 행정관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조금 전 종료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 2시간 10분 2시간 10분 넘게 정도 진행이 됐네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조금 뒤에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최대 관심은 과연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가 최대 관심이에요. 대통령실도 브리핑할 것이고요. 또 민주당도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어떤 공통된 합의안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아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되면 시작이 되면 바로 또 생중계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님 뭐 성함이 다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뭐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의제들을 보면은 그냥 그 중에 뭐 n분의 1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뭐 최상병 특검법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22대 개헌해서 그때 이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에서 굳이 뭐 그런 것들을 세게 당연히 언급을 안 할 수 없지만 세게 언급해가지고 막 뭔가를 답을 얻어내려고 할 이유는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뭐 배석자로 진성준 정책의장이 저는 참석한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진성준 정책의장이 참석을 해서 아마도 민생지원금, 민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소연 행정관님, 일단 22대 국회는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8석이잖아요. 192석이 이제 야당 의석수인데 지난 21대 국회 때는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제의를 했습니다만 제의 때 또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호 행정관 이야기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특검법은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했을 경우에 또 특검법이 다시 발효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수도권 민심에서 확인해 본 바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역의 문제, 군인의 문제, 우리 병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좀 의혹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 부분을 위에서부터 용산에서부터 조작을 했다. 그리고 이 당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깨맞추기 위한 특검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더 깊게 특검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그 수사의 대상 그리고 그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과거 봅니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한꺼번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기하고 합의를 해서 뭐 줄다리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통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은 야당 주도로 통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극한의 뭐 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국회도 뭐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셨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특별검사를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총선 기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조금 뭐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모두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정책임자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민생, 경제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민생 문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좀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 국민 전체 뭐 재난지원금 그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걸 떠나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 화폐로 준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정말 필요한 곳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서 이거를 에너지 가격으로 쓸지 통신 요금으로 쓸지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는 확실히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가야 되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심판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차의 국민의 민심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서로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 어렵다,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걸 모두에게 지원할 것인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논의가 좀 확장되기 그러니까요. 그런 발표가 대통령실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논의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또 배석자를 구성을 보면은 뭐 성태훈 뭐 정책실장이 만약에 나오셨다고 하면은 뭐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충분히 약간 좀 논의가 더 있었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지금 이제 뭐 정무수석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뭐 논의가 됐을까 약간 이런 조금 갸우뚱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배석자들이 지금 있는데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 회동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아직 뭐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덕담을 이야기하고서 또 이제 비판이 또 이어간 게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됐다. 대통령이 좀 거북할 수도 있을 텐데 야당과 국민들이 이 정도 이 정부 이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니까 뭐 화면을 보면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이제 뭐 인상을 보면은 또 약간 어두워지는 표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다. 특히 이제 뭐 언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대통령께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부분에 대국민 소통도 있지만 뭐 언론과의 소통, 뭐 언론 정책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뭔가 약간 좀 전향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5월 10일이면은 이제 뭐 그 취임 2주년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인선 발표할 때 그때 기자분들한테 또 직접 이제 뭐 궁금한 거 있냐 질문 받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대언론 정책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결과 잠시 뒤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4시 10분 좀 넘어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안이 나올지 여부가 또 관심이었는데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창 당시 대표 간, 총재 간 그런 정상회담 때는 합의안이 나왔고 실제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자라는 또 합의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는 뭐 10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7차례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도 정례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례화까지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두 분 사이에 워낙 이제 깊은 골이 있지만 이게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골과 이런 거 넘어서 좀 일로 처리되는 부분들. 원래 그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시장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때도 굉장히 이 정책들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맨 처음에 이제 3대 개혁을 얘기하고 화물차 노조 문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추진력을 보였고요. 오늘 나온
나온 열 몇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예. 뭔가의 후속 조치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정례화라든지 다음번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이 아무튼 이렇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의 예, 이제 예. 대화를 넘어서 성과를 내고 좀 공동 발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동 발표, 공동 합의문 나올 걸로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많은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것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좀 대화를 더 이어간다, 확대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고요. 지금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가 지금 3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일, 개혁 과제 수행을 하려면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 이제 뭐 아까 민생 이야기는 충분히 결과로 약간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의대 증원 문제도 사실은 뭐 의대 증원 숫자를 당연히 영수회담에서는 뭐 조율할 수는 없고 예.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안했던 거는 국회 공론화 특위거든요. 예. 국회 공론화 특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영수회담 정례화는 뭐 저도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합의문도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접 만나는 거 아니고 뭐 그 밑에 이제 여당이라든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함께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네네. 그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정부 조직법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이전에 정부가 했던 정부 조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네네. 만약에 이 영수회담이 굉장히 조금 뭐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로 22대 국회 국정 운영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약간 조금 뭐 대통령께서 좀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례화도 어려울 것 같고 공동 합의문도 어려울 것 같다고 두 분 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만나는 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네, 저는 이번에 좀 담겼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총리 문제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총리 문제. 네, 지금 예. 이제 사의를 표명한 한 총리 후임으로 누가 와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예. 좀 야당이 같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추천해줘라. 예. 그리고 그 추천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좀 이렇게 인선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마음 시원해지시는 예. 어떤 국정 운영의 난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한 영수회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열렸습니다. 네, 2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됐습니다. 당시 만났던 화면부터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은색 정장 옷을 입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 서로 악수를 나눴고요. 저렇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예. 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네, 처음에 만나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뭐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잘 계셨어요라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때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요? 물었고요. 아직 좀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 했고요. 앉아서 날씨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꺼내서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러한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20분 넘는 모두 발언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저렇게 A4 용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나 입장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좀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과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밝혔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고요. 당시 이제 대통령이 끄떡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양측에서 뭐 지금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 예. 대변인이 아마 브리핑을 할 것 같고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도 홍보수석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 뭐 한미 정상회담 생각할 때 그때 보면은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예. 사실 상대방에게 다 이제 조율이 딱 끝난 상황에서 문장을 좀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따로 입장을 내더라도 약간 합의문 같은 느낌이 국민들께서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럴 수도 비슷한 있겠네요. 내용의 경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일부 굉장히 성과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 그 회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2시간 10분.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의자만 꺼내고 이야기 듣고 한 것보다 뭐 약간 이렇게 예, 질문들이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성과 있는 만남이 좋죠. 오고 예. 가지 않았나. 특히나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는 뭐 오찬 간담회 이야기해가지고 사실은 식사하는 시간 빼면은 깊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사실은 그냥 아예 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진짜 2시간 10분 동안 그냥 말씀만 나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저는 계속 이제 진성진 의원을 좀 주목을 하는데 예.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지금. 정책위 예. 의장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예. 진성진 의원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이제 정무비서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 뭐 이렇게 회담, 네. 뭐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예. 뭔가 내용도 굉장히 좀 주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긴급 민생 회복 조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입장과 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의료 개혁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 그래서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해법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과도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혜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뭐라고 보세요? 이승환 행정관님.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법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해달라 했을 때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라고 하는 게 동의의 표현으로 끄덕인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뭐 예상했던 얘기 나왔다. 네. 그래서 좀 끄덕이신 게 아닐까 예, 생각을 예, 해보고요. 예. 뭐 예상했던 얘기가 지금 나왔구나. 예. 또 그랬던 것 같고 예. 저는 솔직히 오늘 좀 기대했던 게 오늘 오전만 해도 야권 일부에서는 밥도 안 주는 회담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내실 있게 회담이 진행된 것 같고 예, 예. 조금 더 욕심냈으면 뭐 1시간, 2시간만 더 대화하자 하고 저녁까지 같이 먹고 이렇게 헤어지셨다면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은 예. 이번 성과도 굉장히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신 부분들은 그 자체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들만 나왔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만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성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큰 성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뭐 제1야당 국회 제1당의 그 뭐 대표였지만 예. 사실은 뭐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속 요청했는데도 계속 뭐 8차례라고 하죠. 8차례 만나자고 했는데 불발되면서 예. 사실은 뭐 국정 파트너로서 뭐 대통령한테도 불통의 이미지가 가지만 예. 이재명 대표한테도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는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의제 없는 회담을 수용을 하면서 어쨌든 뭐 통 큰 지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뭐 정쟁보다는 어쨌든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그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민생을 중요시하는 그런 뭐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서도 나쁠 것 없는 회담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 성과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뭐는 본인 또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뭐 그림들을 다 이제 뭐 이룬 것이 그렇군요. 아닌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때 당시 총선 마지막에 우리 당이 했던 얘기, 이번 선거 지면은 우리 역사에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죄진 거죠. 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민의를 수용해야죠. 하지만은 그 수용하는 게 첫 단추가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의 민의 자체가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정도 수위 유감 표명하시고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정중하다고 표현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한 거 다 잘못됐으니까 베끼들어라라고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수근 상병 문제라든지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가야죠. 그리고 또 뭐 이태원 참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탄핵까지 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였구나 하는 부분도 민주당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단식했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했던 그때 당시의 타이밍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그 타임라인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좀 정직하게 인정해야지만은 우리가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 중간중간에 대통령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중한 표현인 것 같은데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표현들을 보니까 굉장히 약간 조금 뭐 되게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썼다. 아까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서도 뭐 굳이 이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총선 민의도 뭐 그냥 총선 민의가 그렇다, 총선 민의가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 우리는 뭐 국민의 뜻이 그렇게 생각된다, 판단된다 이렇게 약간 수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약간 말미에 모두 발언 말미에도 계속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호칭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표현들도 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좀 배려심 있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는 표정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A4 용지를 이제 꺼내서 저렇게 읽었고 다 끝나고 나서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회담을 좀 더 토론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으면 바로 연결하고요. 민주당 브리핑도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이야기도 듣고 민주당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당이 보이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야당과 대화하시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뭐 지금 우리 당이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을 지명 황우여 대표 전 대표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영수회담의 스포트라이트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해주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정치적 배려의 차원이라고 좀 봐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적 배려의 차원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총선 끝난 지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지금 여당 여권이 아직도 지금 쉽게 말하면 재정비를 못했잖아요.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사실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는 사실은 지금 어쨌든 영수회담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저러한 의제를 하면서 사실은 용산한테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될 수도 있고 주도권을 계속 이제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주도권 할 리더십조차 약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조금 반성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동을 놓고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듣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도 디테일로 승부를 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또 제1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향후 앞으로도 또 만드는 국정 운영의 첫째는 파트너로 인정받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정례화 시키면은 그게 가장 큰 성과고.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참모들의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결론은 작은 거라도 일단 합의문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합의가 되기를. 또 그 시작은 일단 모임의 정례화하고 또 민생 현안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로 굉장히 친한 사이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준표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때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또 영수회담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례화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앞서 이제 이승환 행정관께서는 정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예. 정례화를 정말 목적으로 둔 회담이었다면 좀 전략적으로 그 하나씩 그 단계를 거쳐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이 아니고 요구한 사항만 살펴보면 10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 두 번째가 R&D 예산 복원하는 거, 세 번째가 전세사기 특별법, 네 번째가 의료개혁, 그리고 다섯 번째 연금개혁, 여섯 번째 이태원 특별법, 일곱 번째 최상병 특검, 여덟 번째 가족의혹, 아홉 번째 재생에너지, 그리고 열 번째 실용외교.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 놓고 이 중에서 뭐 몇 개 풀면은 다음번에 또 한번 회담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냥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 김성태 전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디테일로 승부를 걸 필요 없다라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시죠? 이거는 정말로 만남 자체에 정치적 큰 거물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그런 장세. 요구사항 10개를 펼쳐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총선 이겼으니까 이건 우리의 청구서다 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례화를 목적으로 한 회담의 물꼬를 트는 것보다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펼쳐내놓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0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에요. 그럼 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요구사항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하나하나 다 무조건 여기서 성과를 내겠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이제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발언해서 그동안에 야권에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그냥 언급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방점 찍는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민생지원금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의제들을 보면 저출산, 기후위기 이렇게 1시간으로 예정됐던 그 회담에서 사실 논의되기 어렵잖아요. 이런 주제까지 언급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맨 처음에 이 회담이 성사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안 받아들이냐 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안건 조율 중이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회담이 어딨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 나오고 그 다음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통큰 결단을 한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해서 성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들을 쫙 펼쳐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야당 대표로서 정부와 협치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이것보다는 본인이 다음번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발판으로 생각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풀어놓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다음 선거를 대비한 전초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좀 풀어냈다고 봅니다. 통큰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거 그 영수회담 만남하기 전에 바로 그 전전날에 그 영수회담 수행하기 전전날에 조국 대표 만났잖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계속 이제 야권 전체 연석회의 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근데 이제 야권에서 그렇게 어찌됐든 지금 개혁
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센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보다도 더 센 주장들, 뭐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죽임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도 없었고 예. 그리고 야권 연석회의를 통한 나온 그런 이슈들도 이번에 이제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 수위가 굉장히 약간 조금 낮아졌다, 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 회담이 어려워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의제나 어떠한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뭐 약간 성과내는 뭔가 그리고 또 특히나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10분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이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발언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지금 풀어드렸는데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도 일단 의대 정원 확대 의료개혁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극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단식하고 돌아와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딱 그 타이밍에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의대 증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한다, 아. 찬성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원론적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 굉장히 찬성하는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맞습니다. 증원하려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예. 그때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뭐 코로나 백신 접종한다 안 한다 이렇게 또 그때도 강경하게 의료개혁 특위 만들기로 합의하고 네. 접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나와서 민주당도 의대 증원을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만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환영한다, 같이 아. 한번 잘해보자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약간은 조금 뭐 의료계에서 바로 받아들이는 숫자가 너무 큰 숫자였고 그리고 또 총선 국면을 가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약간 침묵한 경향이 민주당은 있죠. 큰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침묵한 경향이 없지 예.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총선 끝나고 정부가 그리고 또 유연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민주당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는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이제 그 숫자 때문에 그리고 네. 또 민주당이 어쨌든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 뭐 출마자조차도 사실은 2,000명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많이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기서 칭찬을 할 수 없는 예. 또 이런 정치 현실이 알겠습니다.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5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만능주의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특검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 마지막 수단도 땡겨 써야 된다면 땡겨 쓰자.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지 예. 그리고 또 조사 기간과 대상과 권한은 어느 정도로 할지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그래 왔던 것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자.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에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할까요? 유감 표명할까요? 직접적인 표현은 뭐 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보면은. 예. 그런데 약간 애둘러서 뭐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는 뭐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딱 한 번 행사하셨는데 그때 택시 공영제 관련된 거부권을 임기 말에 행사하셨거든요.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대통령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해야 되는 거야. 아. 그때 총선 앞두고 국회가 다 합쳐가지고 힘 합쳐가지고 그 택시를 이제 공영제를 하는 당시에는 예,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여론이었는데 그걸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마지막에 정치권 눈치 안 보고 행사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멋진 거부권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부권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약간 이런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이제 뭐 애둘러서 표현하실 수 있지 근데 이 않을까 거부권 생각합니다. 행사를 보면 그 당시 특혜 여소야대였느냐 여대 야소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그 당시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거부권 제 기억으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여소야대였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도 전반기 때도 그렇고 후반기 예. 때 2020년에는 민주당 180석 이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여대 야소의 상황이었죠. 그 당시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때는 180석. 네. 예. 그렇기 그 당시 때문에 여대 야소였죠.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은 예. 뭐 충분히 이제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국회를 존중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부권이 멋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회동이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부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이미 그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건데 예. 그거에 다시 역으로 유감을 표명하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에 예. 대한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방송 3법 예. 이런 법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얘기가 나왔지만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예. 여야 합의로 예. 국회의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야당이 힘으로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들입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국회가 여야 합의돼서 올라온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예. 이거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죠. 네. 하지만 이거는 여당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조금 더 야당도 배려를 해가지고 네. 여당과 함께 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법안들이 나왔던 시점 보십시오.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재판받고 수사받을 때 그 방탄을 위해서 나왔던 법안이라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위만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야 합의하십시오. 네. 그리고 올리십시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여부였는데 앞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의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자, 이건 어떻게 읽히십니까?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약간 애들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서 뭐 장모님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제2부속실도 없어가지고 네. 뭐 비선 논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소영 장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표현한 방법. 가족분에 대한 의혹. 네. 예, 이렇게 표현했네요. 가족에 대한 의혹 제일 많은 거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예. 굳이 이거를 이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절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의혹과 뭐 김정숙 여사 뭐 전용기 문제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와 당 차원에서 뭐 평론가들은 평론하지만은 네.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700일 만에 이뤄진 그 현장에서 다시 저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뭐 정중하다고 하지만은 도금 품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합의해야 될 것 이 10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몇 가지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지도자들답게 좀 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좀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대 개혁 과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노동하고 연금 부분인데 연금 개혁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 13% 개혁안 마련됐는데 개혁안 처리 나서로 독려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이게 민주당과 같은 결임, 같은 생각인 그러니까 거예요?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이제 뭐 특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충분히 논의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여당도 같은 생각입니까? 이게? 근데 정확히는 이제 약간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어찌 됐든 이것도 이제 약간 여야 싸움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세대적으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그 여야가 좀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22대에서도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합의가 조금 잘 안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뭐 정부와 그리고 특히 이제 여야가 만약에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세대, 윗세대 아니고 또 저희의 미래 세대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대 간 갈등도 있고 여야 합의도 힘든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논의됐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치의 역할은 이런 데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난 정부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연금 개혁을 건드리지 않은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때 동안 축적돼 왔던 문제들을 지금 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뭘 하더라도 당장은 인기가 없는 개혁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에게 힘이 더 실렸다면은 그렇다면은 함께 욕먹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의제들은 국회 공론화 특위든 어떤 걸 통해서도 이 몇 가지만은 우리가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들을 이번 영사회담을 통해서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도 솔직히 총선 전에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 3대 개혁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지금 배고파 하시는데 너무 보양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토종 딱 굶고 있으면 안 된다. 중간에 파전도 내어드리고 도토리 정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저는 대통령이 진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몸에 좋고 준비되는 거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이거 내어드리자라고 너무 오래 하는 거. 걸리는 개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야당에게 힘이 실렸을 때 같이 박수 받을 수 있을 때 좀 함께 처리하자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자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25만 원이라는 그 구체적인 지원금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25만 원을 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전에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름이 꼭 민생지원금 아니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조정될 수 있다. 전국민 지급은 똑같고요. 전국민 지급도 약간 이제 좀 취지가 약간 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또 용산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시고 나오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전격적으로 뭔가 약간 합의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민 지원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유동적일 거라고 금액과 그다음에 대상. 금액과 대상 다 바뀔 수 있다. 금액과 대상 그리고 시기 그리고 만 2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번에 줄 것인가 일시로 줄 것인가 아니면 좀 나눠서 줄 것인가 굉장히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1인당 25만 원 전국민 지급보다 약간 한 발 물러선 건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그 1인당 25만 원 하면 13조 원이 들 것이고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가 상승 거기를 조금 염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더 지금 고유가 고환율 시대가 더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뭐 중동에서 계속 이제 전쟁도 일어난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원자재가 상승 이런 게 염두돼서 사실은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 이건 이제 정부의 잘못인데 정부가 총선 기간 이전에 계속 뭐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다 밀어놨어요. 근데 지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요금까지 포함돼 가지고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고물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실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실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주장 힘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그 뭐 지원금 금액이 바뀐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약간 조금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환 행정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현금 지원을 마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일부 지원금 그리고 금액을 낮추고 또 대상을 좀 줄여서 나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선웅 행정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 문제는 단순히 사과값 얼마냐, 팥값 얼마냐 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체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한 겁니다. 치료제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생활안정지원금 뭐 25만 원 바우처로 주는 거 좋죠. 근데 수술이 필요한 곳에 자꾸 진통제만 놔줘서는 절대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든 경제 구조, 환경, 체질의 문제가 다 힘든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더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그 힘든 분들을 찾아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모두에게 다 함께 풀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생계 지원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대표의 입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강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 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좀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그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 모두 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그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그 재발 방지책 그리고 그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부터 사진과 영상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2시간 15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네, 일단은 별도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회동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 발언 때 한 내용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볼까요?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네. 합의문은 없었지만 대승전 뜻을 같이 했다.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료개혁 같은 부분은 우리가 뭐 총선용에서 너무 이렇게 대학병원에 응급환자들만 초점 맞춰져 있는데 생활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반응 자체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아침에도 아이가 아프면은 소아과 앞에서 오픈런 해야 되고요. 어디가 문 열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활과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방향 자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이게 오늘 또 그 여러 의제 중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의제 아닙니까?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협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국민들이 좀 흡족해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료개혁 필요성, 의대 증원 불가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의료개혁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 정책 방향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 때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네.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또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네, 뭐 합의문은 없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의료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대통령께 그리고 그 정부 여당한테 힘을 실어준 것 같다. 예. 우선 말씀하신 게 워딩으로 보면은 대통령 정책 방향이 옳다. 예.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합의문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성과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 지도부가 없는데 네, 네. 지도부가 되면은 산자 회담도 만나자, 네. 종종 만나자.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성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민생 관련해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이용하자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어쨌든 여당과 정부 그리고 야당 2대1의 구도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국회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에 합의가 됐다. 네. 하지만 정책적 차이가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책적 차이가 있다면 행정 권력에 힘을 실어준 대통령의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예. 야당도 좀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계지원금이 가장 그 관심이었는데 물가금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생계지원금, 전국민지원금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뭐 조사라든지 재발 방지책에서 공감한다라는 입장이 나왔네요, 대통령이.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전향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보니까 법리적으로 그 이태원 특별법에 이제 아마 뭐 검사가 아닌 민간 조사위원 그 이태원 특위에서 이제 영장 청구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해결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야정 민생협의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여야정이 함께 민생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윤 대통령의 제안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예. 이거 뭐 민주당 측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가 민주당에서 꾸준하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 그랬군요. 네. 예. 아마도 뭐 특정한 부분, 뭐 연금 개혁이나 아니면은 연금 개혁 같은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특위가 활발히 좀 진행이 중이고 네. 굉장히 많이 뭐 일정 부분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뭐 국회한테 맡기자.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대 정원학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부 지금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뭐 정부 복지부 차가 무조건 뭐 해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게 어찌 보면은 뭐 대통령실 또 정부한테 약간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뭐 아쉬운 것이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민생지원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민생지원금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만 보면은 상당 부분 이견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뭐 명칭도 그리고 뭐 규모랑 뭐 협의도 굉장히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진전이 약간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뭐 민주당도 따로 입장을 발표하니까요. 또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뭐 이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그런 맥락이라고 여야정 협의체를 보지만은, 하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당정 협의 있지 않습니까?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야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있고 여당, 야당이 같이 있으면 국회 상임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 현안과 네. 좀 더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아젠다들, 그러한 의제들을 발굴해내는 게 더 네.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중요한 민생 의제가 있는데 안 온다면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와 협의체, 조직들을 다 이용해서 민생 살리는 내용에는 다 같이 좀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지금 어쨌든 뭐 합의문도 없고 뭐 민생지원금도 예. 결과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뭐 의료계획 문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조금 뭐 해결의 실마리가 약간 풀린 것 같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첫 만남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정치가 잘 작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2시간 14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또 제1야당 민주당 대표가 민생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총론적으로는 대승적으로 같이 인식을 한 부분도 많았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요. 민주당도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